이번 주제는 진위계수로 알아보는 경제위기 가능성입니다. 경제의 불평등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의 불평등에 대해서 유명한 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000억 원을 1,000명이 각각 나눠 가진다면 1인당 1억 원이 됩니다. 4인 가족이면 가족이 외식을 하면 한 번에 4,000그릇을 먹는 것과 같고 TV를 산다면 가정당 한 대를 사도 1,000대, 가족여행을 간다면 4,000명이 여행을 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한 명의 부자가 막대한 소득을 독점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이 1년에 1,000억을 번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몇 끼 식사를 1,000그릇이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TV를 1,000개나 살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여행을 1,000번을 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000억을 버는 사람은 고급화 전략으로 갈 것입니다. 식사는 최고급 한 끼를 호텔에서 먹을 것이고 TV는 최고급 TV를 한 대나 두 대를 구입할 것입니다. 또 여행을 가더라도 전용 비행기로 갈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요약을 하면 부의 독점이 생기면 중저가 물품의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수의 고급 제품만 팔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의 분배와 내수 시장을 비교를 하면 부의 공평한 분배가 내수의 활기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가 독점되면 내수에는 크게 위축이 되는 것이죠. 즉 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내수는 급격히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왕조의 말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탐관오리가 생기면 경제가 악화되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 탐관오리가 그 지역에 있는 재산을 독점해 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요약을 하면 경제가 불평등할수록 내수는 급격히 위축이 될 것이고 경제 위기 가능성은 급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남미를 들 수가 있는데 남미의 진위계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같이 칠레는 0.48, 볼리비아는 0.45, 브라질은 0.52, 아르헨티나는 0.42, 베네수엘라 0.47, 에콰도르는 0.45가 됩니다. 막대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남미 경제 공동체의 시장을 갖고 있지만 즉 다시 말하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경제 위기가 빈발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높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죠. 남미의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남미 경제의 위기의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보면 경제 위기가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2018년 다시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를 지금까지 6차례나 겪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다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뉴스 생활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남미 경제 실정에 민심 폭발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의 여러 국가에서 반대 시위가 격화되거나 아니면 정시가 추락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가 되거나 등의 다양한 위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다시 증가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2018년 8월 뉴스인 268개 복지사업 효과 분석, 소득 재분배 개선의 예산 추가 투입이라는 뉴스를 보면 옆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점 벌어지는 5분위 배율이 나옵니다. 즉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의 비가 2015년까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무려 6배만큼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득의 상위 20%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진위계수로 보는 경제 불평등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에 나온 최근 뉴스인 진위계수 20년 만에 IMF 수준이라는 뉴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1분기 진입 개수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최근의 진입 개수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입 개수의 값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33.2, 2019년에 31.8과 같이 매우 크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진입 개수의 값이 상승 추세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진입 개수의 값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자세히 분석하면 첫 번째는 진입 개수의 값이 30을 넘는 경우가 3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IMF의 위기, 1997년, 1998년, 1999년 이때 보면은 진입 개수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에 보면 진입 개수가 굉장히 큰 값을 가졌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최근 2018년, 2019년에 진입 개수가 또 굉장히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입 개수가 급상승하는 것이 3번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IMF 위기 이전, 그래서 1995년부터 99년까지 증가했고 두 번째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위기 전, 이때 진입 개수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진입 개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불평등이 커지면 경제위기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진입 개수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의 여러 국가들을 보면 항상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고 시시때때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높은 진입 개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최근에 발견하였는데 첫 번째는 진입 개수가 IMF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첫 번째 위험성이고 두 번째는 진입 개수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급상승하였다는 것이 두 번째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진입 개수를 확인하면 경제위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